자, 1013번부터 풀이를 하려고 합니다. 모든 문제를 풀이할 예정은 아니고 해설이 마음에 안 들거나 조금 까다로운 문제들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013번 문제는 x가 마이너스 1이 아닌 모든 실수 x에 대한 성립한다는 것은 항등식을 이용한다는 거죠. 그런데 아마 풀이에도 그렇게 되어 있겠지만 단순히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는 것보다 조금 더 좋은 방법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자, 다음 식에 양변을 x 더하기 1에 4승을 곱하여 정리한다면 좌변은 x 3승 더하기 1이 될 거고 우변은 여기에 곱한 것은 a 4승, 이거는 a 3승의 x 더하기 1에 a 제곱, a2의 x 더하기 1의 제곱, a1의 x 더하기 1의 3승, 이렇게 나오겠죠. 자, 요 식을 적어보면 이 식은 앞쪽 조립제법을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했던 기억이 날 겁니다. 기억이 나야 되고요. 좌변을 우변과 같이 나타내는 것은 x 더하기 1에 관하여 정리한 건데요. 한번 적어본다면 x 더하기 1로 나누었을 때 a의 x 플러스 1의 제곱, a2의 a1이죠. a2의 x 플러스 1, a3의 괄호 닫고 a4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뭐였죠? x 3승 더하기 1을 x 더하기 1로 나눈 나머지가 a4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조립제법을 쓸 수 있었죠. x 3승 더하기 1을 표현한 다음 x 더하기 1로 조립제법을 실시하면 얘가 바로 a4였던 거죠. 그렇게 해서 다시 계속 진행해보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2, 3 얘가 a3가 됩니다. 마이너스 1을 마이너스 3 이게 a2, 요게 a1 이렇게 되는 거였죠. 그래서 a1과 a3는 4라는 것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도 알 수 있다. 그 다음 1015번 가보겠습니다.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1015번 fx를 모두 분모해뒀죠. 분의 1 해서 역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fx 분의 1이라는 식에다가 혹시 이런 기호를 아는지 모르겠지만 시그마라는 기호 혹시 모른다면 그냥 지금 받아들이면 됩니다. 여기 x라고 쓰지 않고 제가 k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k라는 곳에다가 1, 2, 3, 4 넣기 시작해서 9까지 넣은 다음에 모두 더한 값이 얼마냐고 묻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fk분의 1이 뭐냐? 4x제곱 빼기 1분의 1이고 이것은 2x 플러스 1과 2x 마이너스 1의 곱으로 분모가 이루어져 있죠. 부분분수 분해에 의해서 둘의 차이 2x 플러스 1에서 2x 마이너스 1을 빼면 2분의 2니까 2분의 1에 2x 빼기 1분의 1에서 2x 더하기 1분의 1을 뺀다. 이게 fk분의 1이 되겠습니다. k인데 x라 써버렸네요. 그럼 이걸 x라고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따라서 이 식에다가 1부터 9까지를 넣은 다음 모두 더하기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분수에 2분의 1이 곱하기가 되고 있으니 2분의 1은 앞에서 묶어버리고요. 1을 넣으면 1분의 1 빼기 3분의 1입니다. 2를 넣으면 3분의 1 빼기 5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마지막 9를 넣으면 17분의 1 더하기 19분의 1까지 나오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해서 앞에 1과 빼기 19분의 1을 제외한 모든 분수는 소거됩니다. 즉 19분의 18의 2분의 1배가 되어 답은 19분의 9가 되겠습니다. 1017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영한인 두 실수 A, B에 대해서 다음 식이 성립할 때 요거의 값은 아마 이런 문제를 처음 본 학생에게는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성립하는 AB라는 거니까 이건 사실 방정식인 거죠. 이 방정식은 누구를 변수로 보면 될까요? A 혹은 B? AB도 변수라고 볼 수 있겠지만 식은 양변을
b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b제곱으로 나눈다면 b제곱분의 a제곱, 즉 b분의 a의 제곱입니다. b제곱으로 나눴기 때문에 마이너스 b분의 a의 5배, 그 다음 빼기 이런빵이라고 쓰게 되면 눈치챘겠지만 b분의 a를 미지수로 볼 수 있습니다. b분의 a를 미지수로 본다면 다음 준식도 b분의 a를 알면 구할 수 있는 식이 맞으니 이렇게 푸는 것이 맞겠죠. b분의 a를 편의상 라지 x라고 하면 라지 x제곱 빼기 라지 5x 빼기 이런 빵이 됩니다. 그러니 라지 x의 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 라지 x의 값을 구하기 전에 준식을 보면 x의 3승 마이너스 x분의 1의 3승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건 b분의 a의 3승이고 얘는 a분의 b의 3승이니까요. 그러면 얘는 x를 구해서 대입할 것이 아니라 x 빼기 x분의 1의 세제곱에다가 플러스 3배의 x 빼기 x분의 1 이렇게 둘 수 있겠죠. 따라서 라지 x 마이너스 x분의 1만 알면 되기 때문에 양변을 라지 x로 나누면 5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의 세제곱 125 더하기 3 곱하기 5는 140이 됩니다. 이어서 101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019번 문제. 이런 것은 중등 과정에서도 심화로 자주 등장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주어진 조건 영한인 세실수에 대해서 x, y, z에 관해서 이 두 식이 성립한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세실수 x, y, z인데 주어진 식은 두 개밖에 없으니 일반적으로 x, y, z의 값은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 준식의 값은 x와 y에 관한 식이니 z가 빠졌죠. 그리고 이 주어진 조건에는 z가 공통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본질적으로는 같은 방법입니다. 이 식과 이 식의 x와 y를 둘 다 z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기, 혹은 둘 다 z가 있으니 z를 x로 z를 y로 표현해서 서로 같다는 것을 이용하기. 그러나 저는 첫 번째 방법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식에서 x는 z로 표현하면 x는 1-z분의 1입니다. 주어진 식을 보면 x가 분모 자리에 들어가니까, 즉 다시 말하면 얘는 x분의 1을 표현해야 하므로 x분의 1을 표현하기 위해서 얘를 통분한 다음 x분의 1은 z-1분의 z로 두겠습니다. 두 번째 식에서는 3y분의 1이 1-z가 되고, 따라서 3y는 1 빼기 z분의 1이 됩니다. 주어진 식은 y이므로 y는 3 괄호 1 빼기 z분의 1이라고 둘 수 있겠습니다. 준식은 x분의 1을 3분의 1배 했죠. 3배 아니고 3분의 1배. 즉 3 괄호 열고 z-1 분의 z 플러스 y 3 괄호 열고 1-z분의 1. 보니 분모가 부호만 반대입니다. 부호만 반대라는 얘기는 3z-1 분의 z 빼기 1로 둘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 약분하면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유리함수의 기본적인 문제 1021번을 봅시다. 보기에서 그 그래프가 평행이동에 의하여 다음 함수의 그래프와 겹쳐지는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자, 이 함수를 소위 표준형으로 고친다면 x 빼기 1에 플러스 2이므로 2 더하기 x 2가 아닙니다. 1 더하기 x 마이너스 1분의 2가 됩니다. 이 값이 중요한 거죠. 겹쳐지기 위해서는 분자에 있는 2, 저 상수 2와 같은 값이 나와야 합니다. 여기 있는 부분과 여기 있는 부분은 평행이동에 의해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기억을 보면 x 빼기 2 분의 2배의 x 마이너스 2에다가 플러스 5입니다. 즉 얘는 굳이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얘는 그 상수값이, 분자에 남을 상수값이 바로 5입니다. 그것은 겹쳐질 수 없다는 걸 의미하겠죠. 니은 y는 x-1분의 3배의 x-1에 플러스 2입니다. 바로 2,
겹쳐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니은은 맞습니다. 디귿 x-2분의 2배의 x-2에 마이너스 4이므로 플러스 7을 해줘야 되는데 7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리을 x-2분의 자 마이너스 2x이므로 마이너스 2로 정리해 주겠습니다. 실제로 분자는 플러스 6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죠. 여기 플러스 6이니까 현재 플러스 4이므로 플러스 2가 됩니다. 따라서 플러스 2가 맞습니다. 리을, 니은 두 개가 겹쳐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1023번을 봅시다. 정의역이 이렇고 공역이 이러한 함수 y는 x 더하기 5분의 x 더하기 k가 정의될 때 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자, 이 함수를 표준형으로 고쳐서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저는 그래프를 그리면서 바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x가 마이너스 5 점근선이죠. y는 1이 점근선입니다.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 유리함수가 그려져야 하는데 정의역이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에 있습니다. 그때 공역이 2에서 5 사이라고 되어 있네요. 아, 이거 삼성노트가 아니라서 여기 1, 2에서 5, 여기가 공역이라는 겁니다. 자, 제가 표본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x는 여기에서 추출되어야 되는데 공역은 요 안에 있으니 치역이 공역의 부분 집합이 되어야 되죠. 함수값의 집합이 이 2 이상 5 이하에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다음에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가 그려져야 하므로 반드시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 파트는 정확하게 그리지 않았습니다. 이걸 조금 확대해서 표현하면 이러한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3,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는 y가 2, 여기는 5입니다. 자, 그래프를 그렸는데 x가 마이너스 3일 때 그 함수값이 2하고 5 사이에 존재해야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1일 때도 2에서 5 사이의 값으로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간단하게 알 수 있는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거나 아니면 혹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거나 이런 것들은 다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다 좋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얘를 연결한다면 마이너스 3일 때 올라가 버리죠. 함수값이 공역을 벗어납니다. 마이너스 1일 때 내려가 버리죠. 그러면 안 됩니다. 즉 여기서 뭘 알 수 있느냐, 이 유리함수를 f함수라고 한다면 로봇 청소기가 자꾸 돌아가서 좀 치우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저 유리함수를 f함수라고 한다면 f의 마이너스 3은 어떤 값을 가져야 될까요? x가 마이너스 3일 때 이 함수값은 이처럼 되면 안 되니까 5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5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 점점 작아지고 있을 텐데 x가 마이너스 1일 때의 함수값은 너무 작아져서 2보다 작아지면 안 되겠죠. 2보다 크거나 같다.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k의 범위 k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2분의 마이너스 3 더하기 k가 되고 5 이하가 될 테니 이때 k는 13 이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마이너스 1을 넣으면 4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k가 2 이상이니까 k는 9 이상이 되겠네요. 따라서 k는 9 이상 13 이하가 맞습니다. 그 다음 1025번 봅시다. 자, 1025번 이 그래프 위의 점 P에서 두 점근선에 내린 수선의 발을 Q와 R이라 할 때 PQ와 PR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P의 좌표 설정이겠죠. P의 좌표를 X좌표를 A라고 둔다면 Y좌표는 A 빼기 1분의 3 플러스 D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점근선은 Y는 2입니다. 따라서 PQ의 길이는 P의 Y좌표에서 2를 제외하면 되겠습니다. PQ는 A-1분의 3입니다. R의 X좌표는 X는 1이죠. 따라서 PR의 길이는
P의 X좌표 A에서 1을 빼면 됩니다. 따라서 이 둘을 더하는 건데 A-1분의 3 플러스 A-1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는 X가 1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죠. 즉 여기가 X는 1이니까 당연히 X가 1보다 크겠죠. 그럼 P의 X좌표는 어떠합니까? P의 X좌표 A는 1보다 큰 거죠. A가 1보다 크므로 A 빼기 1도 양수입니다. A 빼기 1분의 3도 양수입니다. 양수와 양수의 합이므로 우리는 산술기하 평균 부등식을 쓸 수 있습니다. 둘의 합은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 안에서 사이좋게 곱하면 3이 되겠죠. 따라서 최소값은 A-1과 A-1분의 3이 같을 때, 즉 다시 말하면 A-1이 루트 3일 때, 여기서는 음수는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즉 A가 루트 3 더하기 1일 때 최소값은 2 루트 3이 되겠습니다. 정답 3번. 1027번으로 가봅시다. 다음 함수의 그래프는 마이너스 1,2를 지납니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더하기 C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2입니다. A, B, C 3개 모릅니다. 3개가 동시에 들어간 식 한 개 나왔고요. 두 직선 이거에 대해 대칭이다 했습니다. 유리함수 혹은 분수함수는 기울기 1짜리,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인 어떤 직선에 대해 대칭인데 조건이 뭐였습니까?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고죠.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 또는 마이너스 1인 그런 직선에 대해서 대칭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점근선의 교점은 뭡니까? 마이너스 C, A죠. 마이너스 C, A를 지나는 기울기 1짜리인 직선 y는 x 플러스 2,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 마이너스 x 플러스 4이므로 여기에 이 점을 대입하면 AC의 값을 구할 수 있겠네요. x의 마이너스 C, y의 A, x의 마이너스 C, y의 A 두 식의 양변을 더하기를 해주면 A가 3인 걸 알 수 있고 A가 3이므로 C는 마이너스 1입니다. A가 3이면 C가 마이너스 1 맞죠? 예. 이걸 1번식에 대입하면 B 값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1028번 학생들이 은근히 어려워하는데 그래프만 잘 그릴 수 있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표준형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점근선은 x는 k와 y는 마이너스 4이죠. 또한 분자가 양수이므로 어떻게 그려져야 될지 쉽게 파악이 됩니다. 그래프를 쓱쓱 그려봅니다. y는 마이너스 4 점근선은 확실히 알려져 있으므로 표시해 줍니다. x는 k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죠. 0일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제1사분면을 지나지 않아야 된다고 했는데 양수라면 어떻게 지나가야 되죠? 이 점근선이 주어진다면 이렇게 가야 되죠. 오른쪽 상단과 왼쪽 하단, 오른쪽 상단을 지나간다는 것은 1사분면을 지나가기에 너무나 좋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x는 k가 y축의 오른쪽에 존재한다면, y축의 오른쪽에 x는 k가 존재한다면 그러면 이렇게 지나가면 1사분면을 반드시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삼성 노트 앱이 아니라서 썼다가 다시 원상복구가 안 돼가지고 그리지를 못하겠는데 x는 k를 이렇게 그려버리면 오른쪽 상단은 반드시 1사분면을 지납니다. 그러니까 x는 k라는 직선은 y축보다 왼쪽에 있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y축이어도 안 되겠죠. y축이면 반드시 이쪽을 지나가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줍니다. 여기가 x는 k입니다. k는 음수여야 하는데 음수라고 해서 1사분면을 지나지 않는다는 건 보장이 안 되죠. 어떻게 지나가야 됩니까? 이렇게 가다가 x가 0인 순간 y축과의 교점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래야 1사분면을 지나지 않을 수 있다. 이쪽은 신경 쓸 필요 없다. x가 0일 때의 함수값, x가 0일 때의 함수값 마이너스 k분의 2 빼기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 0을 빠뜨리지 마십시오. 0을 지나가도 제1사분면은 안 지나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4를 이항하고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양변에 k 곱하면서 마이너스 4로 나누면 k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자, 기본 문제이지만 1029번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다음 함수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다.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골라라. 그래서 A, B, C에 대한 파악을 좀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일단 점근선 알 수 있으니 쉽게 알아봅시다.
원래 점근선 x는 마이너스 c, 그 다음에 y는 a인데, 그런데 현재 점근선 x는 마이너스 1이므로 c는 1입니다. 그 다음 y는 마이너스 2가 점근선이므로 a는 마이너스 2입니다. 또한 얘를 표준형으로 고쳤을 때 x 더하기 c에 a에 x 더하기 c 더하기 b에 빼기 ac 이렇게 고쳐지겠죠. 그러면 b-ac의 부호를 알 수 있습니다. b-ac의 부호는 왼쪽 상단을 오른쪽 하단과 함께 지나고 있기 때문에 음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a와 c의 값은 알고 있으므로 b는 ac보다 작은데 ac는 마이너스 2이다. 따라서 b는 마이너스 2보다 작습니다. 다음을 가지고 기억, 니은, 디귿을 판단해 봅시다. 먼저 기억 a 더하기 c는 마이너스 1이다. 맞네요. 니은 a, b, c 곱은 양수이다. 곱은 양수가 맞네요. 디귿 a제곱 더하기 b는 양수냐? a제곱이 현재 4입니다. 그럼 4 더하기 b가 음수이냐? 4 더하기 b가 음수냐? b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는 조건만 같기 때문에 얼마든지 발례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디귿 틀렸습니다. 1032번 어렵지 않을 텐데 그냥 기본적인 풀이 단서만 제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점근선이 일치한다. 점근선은 y는 마이너스 1이 있기 때문에 b는 마이너스 1이겠죠. 다음 점근선은 마이너스 3분의 a, x는 3분의 a네요. x는 3분의 a. 그런데 여기 x는 마이너스 c이므로 a와 c의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역함수 f 인버스 x에 대해서 f 인버스 1이 2이므로 f에 2가 1이다 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f 함수에 2를 넣으면 1이므로 a 값이 나오겠죠. a를 알면 c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033번 마찬가지 단서만 제시하겠습니다. 다음 조건은 f와 g의 합성은 x를 넣으면 x가 나온다. 즉 두 함수는 합성하면 항등함수 된다. g가 f의 인버스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g가 f의 인버스인데 f랑 같은 함수가 된다라는 거니까 자신의 역함수와 일치한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주어진 fx 함수의 역함수를 구했을 때 역함수가 자기 자신과 일치하게 되는 모든 실수 x의 값을 구해라. 좀 설명을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fx하고 gx가 일치한다는 것은 fx하고 f의 인버스 x하고 같은 함수가 된다는 게 아니네요. 두 함수가 만나게 되는 실수 x의 값을 다고 해서 합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fx 함수를 그림을 그려본다면, 그림을 그려서 풀 필요는 없습니다. 그림을 그려본다면 x는 마이너스 1, y는 x는 마이너스 1인데 잘못 적었죠. x는 마이너스 1, y는 2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네요. 이럴 때 f 인버스 함수는 얘의 역함수인데 그 역함수하고 만나게 되는 x를 구하라는 거죠. 근데 역함수하고 만나는 것은 얘는 y는 x를 그려서 y는 x 직선과 만나는 두 교점 x를 구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어떤 함수가 역함수와 만나는 교점이 모두 y는 x 직선과의 교점뿐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알아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본 문제에서는 이것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 설명은 차후에 다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 fx와 y는 x 두 직선의 교점을 구하는 부분은 x 더하기 1분의 2x 더하기 6은 x라고 두고 풀면 되겠죠. 2x 더하기 6이 x제곱 더하기 x이므로 x제곱 빼기 x 빼기 6은 빵. 그때 모든 x의 값의 합은 플러스 1이라는 걸 구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확인해 볼 수도 있겠죠. 자, 1035번 중요한 문제죠. A는 어떤 집합입니다. 점들의 집합이죠. 다음을 만족하는, 즉 유리함수 그래프다 이런 얘기가 될 거고요. B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을 만족하는 점들의 집합, 즉 이 직선이다 라는 얘기인데 A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다.
자, 다음 조건은 A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 1호이다 라고 변신도 할 수 있겠죠. 어쨌든 공집합이 아니라는 얘기는 두 그래프가 만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만나지 않는 것도 자주 묻는다는 걸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만나기 위한 A 값의 범위를 구해라. 일단 A를 그려봅니다. 그래프를 자꾸 그리는 습관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프를 쉽게 부담 없이 자꾸 그려야 됩니다. 일단 점근선 x는 0이 있습니다. 그 다음 y는 2가 있습니다. 다음이 점근선의 교점이고 그에 대해서 x에 0을 넣어보면 x에 0을 넣을 수 없네요. x에 1을 넣어보면 1,1을 지나므로 여기 어딘가를 지나게 되겠죠. 1 좀 표시해 주겠습니다. 여기를 지난다는 말은 요렇게 그래프가 생겼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y는 ax 플러스 1은 y절편이 1로 정해져 있습니다. 즉 기울기 a의 값과 관계없이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죠. 그리고 a라는 값은 1차 함수라고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a가 0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a가 0이었다면 이렇게 해서 그래프는 교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만나기 때문에 좋아. 조건을 만족했죠. a는 0이 가능합니다. 만나기 위해서는 a가 양수면 안 되겠네요. a가 음수여야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음수만 되는지 그걸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식을 이거와 이거 y를 소거해서 만든 방정식 x분의 2x 빼기 1과 ax 플러스 1이 만난다라고 두고 양변에 x를 곱하면 2x 빼기 1은 ax제곱 더하기 x a가 0이 아닐 때를 생각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 방정식은 2차 방정식이 맞습니다. ax제곱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빵. 다음에 판별식이 어때야 될까요? 만나야 되므로 0 이상이 되어야 되겠죠. 판별식은 1-4a 0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a는 4분의 1 이하입니다. 4분의 1 이하 중에 요식 자체에는 0이 빠져 있지만 0이 가능하다고 확인했기 때문에 a는 4분의 1 이하의 모든 실수가 가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1036번 영한인 세 실수 ABC에서 다음이 성립한다. 다음의 값을 구하여라. 일단 주어진 식을 재빨리 좌변 우변을 스캔해보면 우변의 제곱은 좌변에 있는 요소가 모두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변의 이 식의 제곱 중에서 좌변에 있지 않은 부분만 써보면 서로 곱한 다음 2배 한 거죠. 서로 곱한 다음 2배 한 거. 서로 곱한 다음 2배 한 거. 네가 0이 되겠습니다. 즉 양변의 A, B, C를 곱하여 정리하면 2배의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A, B, C다. A, B, C를 곱했으니까 0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다. 곱셈 공식을 공부하면서 이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면 A 3승 더하기 B 3승 더하기 C 3승은 3ABC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걸 모르고 있는 학생은 곱셈 공식으로 돌아가서 다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전체를 공부한다기보다는 이 공식에 대해서 이 공식이 나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공부하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준식의 값은 분자가 3ABC인데 분모가 ABC이므로 답은 3이 되어야 됩니다. 1037번 두 그래프의 점근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16이다. 양수 A 값을 구해라. 두 분수 함수의 점근선은 4개가 존재할 거고요. 점근선 4개로 만들어진 도형은 직사각형일 수밖에 없습니다. x는 a, x는 마이너스 3. 이렇게 그리는 이유는 a가 양수이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3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 y는 마이너스 2. y는 2a 이렇게 있겠죠. 따라서 이 부분의 넓이가 16이 된다 했는데 가로 길이는 a 빼기 마이너스 3, a 더하기 3이 되고 세로 길이는 2a 빼기 마이너스 2, 2a 플러스 2가 됩니다. 따라서 a 더하기 3과 2a 플러스 2가 곱하면 16이므로 양변에 2를 나누어서 정리하면 a제곱, 이건 a가 1이 아닐까요? 4 곱하기 2는 8이니까 양수 a니까 a가 1이면 딱 맞겠는데요. 그렇죠? a는 1이면 되겠습니다. 물론 2차 방정식을 풀어도 되겠지만요. 자, 1038번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마지막 페이지는 여러분에게 그냥 풀이를 하려고 하는 것 뿐입니다. 1,1을 지남으로 1 플러스 b분의 3 플러스 a는 1입니다. a와 b에 관한 관계식이고요. 역함수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하므로 f의 0이 2분의 1이다. 따라서 0을 대입하면 b분의 a가 2분의 1이다. 또 a와 b에 관한 관계식을 얻었기 때문에 a, b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a를 구할 수 있고 f 인버스의 b-a 값을 구하라는 건데요. 빨리 구해보면 3 플러스 a가 1 플러스 b입니다. a 빼기 b가 마이너스 2고요. a는 b가 2a죠. b가 2a이므로 b에 2a를 대입하면 a가 2라는 걸 알 수 있고 b는 2배이므로 4라는 걸 알 수 있고 따라서 f 인버스의 2를 구하라는 얘기고 f 인버스의 2를 k라고 두면 fk는 2가 되고 x에 k를 대입하면 k 플러스 b인데 b가 4였고 3k 플러스 a인데 a는 2였기 때문에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3k 더하기 2가 2k 더하기 8과 같으므로 k는 6이 되면 되겠습니다. 1039번은 n번 합성하는 문제입니다. 100번 합성해서 20분의 1을 넣은 값을 구해라 입니다.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을 식을 가지고 여러 번 합성하면서 식의 변화를 본다거나 아니면 실제로 20분의 1을 넣어가면서 규칙을 찾는다거나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전 첫 번째 방법으로 가겠습니다. f2의 x를 구해봅시다. f2의 x는 1-x에는 1 빼기 x분의 x가 들어옵니다. 다시 x에 1 빼기 x분의 x가 들어옵니다. 번분수이므로 분모 분자에 1 빼기 x를 곱해줍니다. 1 빼기 x 빼기 x 분의 x 정리해보면 1-2x분의 x입니다. f3의 x를 구해봅니다. 1 빼기 x가 이번엔 f2의 x가 여기 들어옵니다. 1 빼기 2x분의 x 1 빼기 2x분의 x 분모 분자에 1 빼기 2x를 곱합니다. 1 빼기 3x분의 x 눈치챘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분자는 분모에 1도 변하지 않습니다. 뒤에 있는 1x, 2x, 3x 이렇게 빼지는 수 x의 개수만 절대값이 1로 증가합니다. 따라서 f100x는 뭐가 될까요? 1 빼기 100x분의 x가 될 겁니다. 단순히 규칙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계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은 그걸 살펴볼 수 있을 것이고 x에 20분의 1을 대입하면 1 빼기 5분의 20분의 1이 되겠습니다. 즉 마이너스 4분의 20분의 1이므로 20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1을 곱해주면 마이너스 80분의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040번입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두 집합이 있다. 연산 세모를 두 집합 가운데 두었을 때 이항연산이라고 하는데요. 정의를 어떻게 했느냐?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변에 있는 이 연산은 눈에 익어야 되죠. 익습니다.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뺐다. 합집합에서 교집합 뺐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뺐으니 이 부분이죠. 이것을 우리가 대칭차집합이라 해서 많이 다루었습니다. 대칭차집합으로 정의하고 그 집합에 있는 원소 중에 최소값을 fn이라 할 때,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fn이라 할 때 그 다음 문제는 계산 문제인데요. 이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 fn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다음을 값을 구하는 것은 요 부분만 또 문제로 많이 다룰 만큼 또 개별적인 문제죠. 그래서 두 개의 문제가 복합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AN과 BN을 살펴보는데, 자, N이 실수가 아니라 자연수 N입니다. 그리고 그 자연수 N조차도 우리는 3부터 살펴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A와 B는 어떤 X가 누구 이상 누구 이하다라고 표현되어 있으니 수직선상에 표현할 수 있습니다. N제곱 더하기 2N, N제곱 더하기 2N 더하기 4. 다른 건 모르지만 AN은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4인 수직선 위에 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BN을 여기에 동일한 수직선 위에 표현하고 싶은데 2n제곱 이상입니다. 그럼 2n제곱의 위치는 어디일까요? 2n제곱의 위치는 n제곱 더하기 2n보다 왼쪽에 있을까요? 오른쪽에 있을까요? 생각해보면 2n제곱은 n제곱 더하기 n제곱이죠. 즉 둘의 차이는 동그라미 친 부분입니다. 2n제곱은 n제곱에 n제곱이 더해졌고
n제곱 더하기 2n은 이건 쓸 필요가 없겠죠. n제곱 더하기 2n은 n제곱에 2n이 더해졌습니다. 누가 더 큽니까? 누가 더 크냐? 우리는 자연수 n이 3 이상인 거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죠? n을 제곱한 것은 n의 2배 한 것보다 커집니다. 그걸 쉽게 그래프로 알아보면 n제곱을 n을 실수로 보면 n제곱은 이렇게 생겼죠. 그 다음에 2n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n제곱이 작을 수 있지만 어떤 순간 이상이 되면 n제곱이 훨씬 커집니다. 어떤 순간입니까? n제곱 빼기 2n은 n의 n-2이므로 n이 2보다 큰 자연수라면 혹시 n이 2보다 큰 실수라면 얘는 양수가 됩니다. 현재 우리는 3 이상의 실수에 대해서 3 이상의 자연수에 대해서 볼 거기 때문에 n제곱 더하기 2n보다 2n제곱이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2n제곱은 n제곱 더하기 2n 더하기 4보다 크냐 이것도 살펴봐야 되겠죠. 2n제곱은 n제곱 더하기 n제곱이기 때문에 이 둘의 관계는 n제곱 빼기 2n 빼기 4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얘는 이렇게 한번 살펴본다면 n이 3일 때 음수입니다. 그러나 n이 4, 5, 6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양수가 되죠. 그 말은 n제곱 더하기 2n 더하기 4에 있는 이 부분 차이가 아래에 있는 부분이 더 커질 수 있다 하지만 3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렇게 그래도 무방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2n제곱의 자리는 이 사이에 있을 수도 있고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칭 차집합을 잡을 건데 a 빼기 b와 b 빼기 a의 합집합이죠. 이건 an 빼기 bn과 bn 빼기 an의 합집합으로 변형이 가능하다는 건 알고 있죠. 그러니 2n제곱이 n제곱 더하기 2n보다 반드시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a집합에서 b집합을 뺐을 때 남는 부분이 이쪽에 생긴다는 겁니다. 2n제곱이 얼마나 오른쪽으로 가든지 관계없이. 그때 최소값을 fn이라고 한다 했기 때문에 최소값은 n제곱 더하기 2n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fn이 n제곱 더하기 2n이다 라고 둘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두 번째 문제가 다시 시작됩니다. n제곱 더하기 2n은 분모에 들어왔죠. 여기 분모에 들어오면 fn분의 1은 n제곱 더하기 2n 분의 1이니까 부분분수 분해가 되죠. 빼면 2이므로 2분의 1에 n분의 1 빼기 n 더하기 2분의 1로 표현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3부터 10까지 넣은 다음 모두 합하는 문제죠. 아까 표현했던 시간마로 표현해보면 k의 얼마부터? 3부터 10까지 2분의 1에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2분의 1입니다. 시그마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3부터 들어가면 2분의 1은 어차피 계속 더할 거기 때문에 빠지고 3분의 1 빼기 5분의 1 4분의 1 빼기 6분의 1 그 다음에 5분의 1 빼기 7분의 1이 나옴으로써 5분의 1이 소거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어 10분의 1, 10 넣기 전에 9부터 먼저 넣겠습니다. 9를 넣으면 9분의 1 빼기 11분의 1 10을 넣으면 10분의 1 빼기 12분의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소거되지 않는 부분은 3분의 1과 4분의 1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부분도 소거되지 않는 부분은 마이너스 11분의 1과 마이너스 12분의 1입니다. 2분의 1 괄호 열고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빼기 11분의 1 빼기 12분의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040분의 정답은 요것을 깔끔하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44분의 9가 나옵니다. 자, 1041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함수 y는 x분의 3 그래프 위의 점 A에서 x축과 y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어서 y는 x분의 k 그래프와 만나는 점을 B하고 C라고 하자. 삼각형 ABC의 넓이는 직각삼각형이겠죠. 넓이가 24일 때 양수 k 값을 구하여라. 시작하는 점은 A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A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잘 못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래프 위의 점에 좌표를 설정하면서 시작하면 됩니다.
A의 X좌표를 여기에 주어지지 않은 어떤 문자 A라고 합시다. A라고 하면 Y좌표는 A분의 3이 되고, 그러면 B의 좌표는 A와 Y좌표가 같은 상관관계이므로 Y좌표가 A분의 3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X분의 K에 무엇을 넣으면 Y가 A분의 3이 될까 생각하는 거죠. 자, Y는 X분의 K에서 X는 Y분의 K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Y가 A분의 3입니다. 따라서 Y에 A분의 3을 대입하면 3분의 AK가 되겠죠. X는 3분의 AK입니다. 또한 C의 좌표, C는 X좌표가 같으므로 A입니다. Y좌표는 X에 A를 넣었기 때문에 A분의 K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삼각형 ABC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B의 좌표, A의 좌표, X좌표끼리 빼면 3분의 AK에서 A를 빼면 됩니다. Y좌표는 C의 Y좌표, A분의 K에서 A의 Y좌표, A분의 3을 빼면 되겠죠. 그게 24이므로 둘의 곱은 48이 되어야 합니다. 둘의 곱이 48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 보면 요 부분이 조금 그러니까 요걸 3분의 AK에 빼기 3의 2로 올려서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48이다. 양변에 여기 A를 약분해 줄까요? 먼저 A를 약분하면 여기가 K 빼기 3이 되겠네요. 양변에 3을 곱하면 K-3의 제곱은 3 곱하기 48, 144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K 빼기 3은 풀마 12가 되고요. K는 양수이므로 15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042번 문제 같이 봅시다. 정수 A에 대해서 함수 Y는 X분의 1 빼기 A 그래프와 함수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1 플러스 A의 그래프에 교점 중에 X좌표가 음수인 점의 개수를 HA라 하자. 자, 시작부터 좀 어렵다라는 냄새가 납니다. 왜냐하면 이 두 그래프를 그리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점근선 Y는 마이너스 A와 Y는 플러스 A가 뭔지 모르니 정해져 있지가 않죠. 그 다음 이렇게 약속하는 걸 여러분들은 아직 잘 적응이 안 된, 아직도 익숙하지 않은 그런 학생들이 좀 많습니다. 그 다음 HA와 HA A 플러스 1과 HA A 플러스 2를 더했더니 5가 되는 그런 A의 값을 구하여라. 일단 문제를 2에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리긴 해야 됩니다.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얘가 쉽지 않은 이유는 A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일단 하나씩 그려봅니다. X축과 Y축 원점 표시하고요. 원점 표시하는 거 중요합니다. Y는 X분의 1, 일단 X는 0, 점근선. Y는 마이너스 A가 점근선인데 그릴 수 없는 이유는 A의 부호를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부호를 나눕니다. A가 양수, 음수, 0 세 가지가 있습니다. A가 만약 음수라면 Y는 마이너스 A는 양수겠죠. 적당히 그려줍니다. A가 음수일 때입니다. 그러면 얘는 Y는 A가 점근선이므로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첫 번째 그래프를 그려봅니다. 첫 번째 그래프는 Y는 마이너스 A와 X는 빵, 교점, 점근선의 교점을 중심으로 대칭인데 1이므로 양수 쪽, 오른쪽 상단과 왼쪽 하단을 그려주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래프는 마이너스 1이죠. 여기가. 그 다음에 X는 마이너스 1을 점근선으로 합니다. X는 마이너스 1이니까 이 부분을 그리기 전에 하면 좋겠는데요. X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적당히 그리겠습니다. 조금 그래프가 틀릴 수 있는데 그건 상관없습니다. X는 마이너스 1과 Y는 A 여기가 점근선의 교점이 되겠네요. 이 점근선 교점에 대해서 마이너스 1이므로 왼쪽 상단, 오른쪽 하단입니다. 자, 오른쪽 하단을 그리면 어떻게 됩니까? 점근선 교점에 대해서 이 두 개 점근선이니까 반드시 이렇게 가면서 얘랑 한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그래프하고도 한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는 두 점은
0을 보면 알겠지만 y축의 왼쪽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즉 교점 중 x좌표가 음수인 점의 개수가 2개라는 사실입니다. a가 음수라면 ha는 2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a가 0일 때도 생각해 봅니다. a가 만약 0이라면 점근선 x는 빵과 y는 빵, 이게 그 교점이 되고 y는 x분의 1 그래프를 그리면 되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래프는 a가 0이라면 점근선 x는 마이너스 1과 x는 마이너스 1과 이게 안 나오네. x는 마이너스 1과 y는 빵, 이게 점근선 교점이 되고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왼쪽 상단과 오른쪽 하단 만나는 점은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a가 0일 때 ha는 1입니다. 마지막으로 a가 양수일 때를 생각해 봅시다. a가 양수일 때 x는 빵 직선과 y는 마이너스 a가 이번에는 여기 있겠죠. 점근선 교점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그려주면 첫 번째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래프는 x는 마이너스 1과 y는 마이너스 a가 아니고 y는 플러스 a죠. y는 플러스 a. 점근선 교점 여기 있습니다. 왼쪽 상단과 여기서는 조금 교점이 나올 수가 없고 오른쪽 하단인데 두 점근선 교점이 여기 있고 점근선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죠. 그럼 교점이 2개 생기긴 하지만 이 점은 0의 오른쪽에 있으므로 x좌표가 양수입니다. 즉 조건을 만족하는 ha는 1입니다. ha의 값은 a가 음수일 때만 2가 되고 ha의 a가 0일 때랑 양수일 때는 그 값이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봅시다. 이 세 개를 더했는데 5가 된다고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 a가 0이거나 a가 양수였다면 이 값들은 모두 1이라는 걸 알 수 있죠. a가 0이었다면 이거 1, h1도 1, h2도 1 이렇게 모두 1이 됩니다. 5가 될 수 없죠. 5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이 값이 2고 이 값이 2인데 이 값이 1 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a가 음수여서 2, a 더하기 1도 여전히 음수여서 2, 하지만 a 더하기 2가 비로소 0이 되어 ha 플러스 2가 1 되는 방법밖에 없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풀이를 마치겠습니다.